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치권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요. 검찰의 불기소 입장 발표 전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3대 요구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어서일까요?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뭘까요? 바로 수사겠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에둘러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서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문자들로 세간이 떠들썩해졌잖아요. 김 여사가 각종 의혹들을 솔직하게 밝히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앞서 대통령실은 한 대표 인적 쇄신 요구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다시 꺼내듦으로써 대통령실 반박,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한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 때 쇄신이라는 말을 11번이나 썼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들은 말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 다 망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것이었다면서요. 한 대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텃밭을 지키며 자신감을 얻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위기의 여건을 쇄신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친한계에서는 선거 막판 이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쇄신 목소리를 낸 게 선거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는 선거에 패배했을 때 오롯이 책임지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당과 정부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이것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실 입장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는 입장을 별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낼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고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이랑 저출생 극복 같은 개혁 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살펴보면 한 대표가 말한 거랑 좀 다릅니다. 한 대표는 선거 이후 보완 과제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대통령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의 개혁 작업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 결과의 의미나 그에 뒤따르는 당정 쇄신 작업 등 방향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당 입장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그야말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가 결정된 오늘 더 세진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 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러한 수사 의혹들을 포함시키다 보니 13개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 재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가 조작이랑 명품백 수수 등 8개 의혹에 더해서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가지로 확장을 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난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번 봐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죠.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도 똑같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전원의 참석으로 재표결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거든요. 여기서 8명이 이탈하면, 즉 찬성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죠. 여권 내에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까지 가면 단일 대우 유지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들의 취재해보니까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명이지만 8명이 되기까지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친한계에선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되면 특검법 저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받을 부분도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안을 못 봤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 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예정돼 있죠.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주요 정책과 관련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대표 조금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요,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독대에서 얼마나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의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